자, 오늘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에 있는 장용석 교수님이신데요. 오늘 해주실 얘기는 뭐 간단히 주제를 네.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래서 창업을 못한다. 이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코로나여서 창업을 못한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통계적으로는 창업률이 떨어지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맞아요. 팬데믹인데 내가 창업을 어떻게 해. 네. 우리 사이에 이제 그러한 오해와 그런 편견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계를 닦아보면 그렇지가 않은데, 자영업 힘든 거 사실이지만 또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하셨고, 맞습니다.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제 저는 학생 신분이라는 제약. 네. 학생인데. 내가 학생인데 창업 어떻게 해? 네, 난 바쁘고 뭐 아는 것도 수업도 들어야 되고, 그렇죠. 네트워크도 없고, 돈도 없고. 그렇죠. 네. 우리 이 교수님하고 저하고 리서치 많이 하지만, 창업의 가장 유리한 조건이 뭐냐, 뭐, 이렇게 개인적인 백그라운드 중에 하나가 직장 경험에서 많이 기회를 발견하고, 맞아요. 아니, 학생은 직장이 없는데, 네. 근데 실제로 직장 경험을 안 하고도 요즘에는 이제, 젊을 때, 학생 때 네. 창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성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본 것, 네. 직접 본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이러한 사례들이 있다. 인생에 어려운 순간이 많이 있는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유, 왜 나한테 어렵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남들도 했다 이거죠. 누군가는 했으면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똑같은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누군가 네. 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학생분들도. 뭐 될 거 없다? 그럼요. 누군가는 했는데. 네. 그런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네, 오늘 주제가 이제, 그러면 학생 신분인데, 네. 창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뭐 주제가 되겠네요. 네, 실제로 한 이야기들을, 사례들을. 제가 본 거를 네. 쭉 이렇게 열거, 익스플로어 네. 하는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뭐 장용석 교수님은 제가 뭐 굉장히 또 좋아하는 학자이자 같이 연구를 뭐 이것저것 많이 하고 저희가 그래도 한 재작년부터 그런저런 페이퍼들을 같이 쓰면서 연구를 했었죠. 네, 그전에도 많은 토론과 네, 그렇죠. 비전인과 네. 그렇죠. 저는 정말 부러운 게 외국 사람들이 막 술 먹으면서 자기네 이 아이디어 어때? 이거 갖고 뭐 사업을 시작하거나 네. 아니면 연구를 시작해가지고 엄청 커진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구글 캠퍼스의 그 아래층에 로비에 보면 놀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 이제 자유롭게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또 끄집어낼 수 있고 근데 이게 참 그런 뭐 문화가 우리나라도 좀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제 많이 변하고는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귀한 손님 우리 미국에서 오신 장영석 교수님 모시고 오늘 창업의 주제 학생들이 창업한 어떤 사례들 얘기 들으면서 창업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좀 이따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이따 봐요. 저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장영석입니다. 많은 학자분들께서 학생 창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제가 좀 제 동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안트프레너십 수업을 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 했던 거는 기술 창업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좀 리얼리즘, 그러니까 현장의 분들을 많이 이제 강의에 좀 토빙을 해서 현장에서는 과연 어떤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이런 걸 시도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게스트 스피커를 불렀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테크놀로지 라이센스 오피스라고 이제 우리식으로 치면 산학협력 그 정도가 되겠죠. 미국에는 그런 공대나 이런 데서 특허 그런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학에서 나오는 특허들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대학에서 나온 특허를 취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러면 로컬에 있는 그 창업가들과 연계해서 이 사람들에게 사업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려면 법적인 문제도 조율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 주식 재산의 권리가 대학 측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자를 불렀어요. 이분이 어떻게 창업에 임하시는지 열심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대학이 뭐 전미에서 스탠포드 다음으로 특허를 많이 내고 어쩌고저쩌고 엄청 멋있는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학생들은 이제 너무 흥분했죠. 우리가 그런 엄청난 지식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학교구나. 그러면 우리가 뭔가 사업을 할 수 있겠구나. 어떤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3학년인데 내가 거기에 특허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는 학생들이 직접 오면 우리는 상담을 안 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학생들은 너무 경험이 없으니까. 가서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좀 하다 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하이테크 앙트프너십이라는 수업이었는데 앙트프너십 수업이에요. 뭔가 창업을 하려는 그 학생들한테 가서 취업을 하고 다시 와라, 경험을 쌓고 와라 라고 하는 말이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은 다시 부르지 않았는데요. 학생들도 사실 좀 실망을 했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굉장히 흥분해 있었거든요. 아, 나도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학생 신분으로서 창업을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면 학생 신분이면 창업을 하면 안 됩니까? 만약에 그분 말이 맞다면 학생은 그러면 기술 창업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 세상을 돌아보면 학생으로서 창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굉장히 재밌는 창업을 많이 합니다. 한 발짝 더 나아서 이런 창업은 학생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었구나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체험의 시간이었으면 좀 하는 마음으로 이런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학생 신분인데 창업을 하라고요?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목이 그겁니다. 4가지 정도로 꼭지를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진부한 제목이죠. 좋아하는 거를 하세요. 네. 뭐를 합니까? 좋아하는 거를 하세요. 그 뒤에는 그냥 영어로 제가 놔뒀어요. Just do it better. 왜냐면 Just do it 이게 나이키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다 better를 붙여가지고 내가 놔뒀어요.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첨단 기술 없이 역시나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이테크에서 특허가 있어야 되고 어쩌고 안 된다는 거예요. 경험이 없으니까 니네들한테는 그런 걸 맡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큰 재산이고 하니까. 그러면 없이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런 거를 또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도 또 영어로 남겼습니다. 원래 원문이 영어지 않습니까?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거를 좀 원용해서 By the students, for the students. 이렇게 그냥 놔뒀어요. 학생들에 의한 또 학생들을 위한, 나머지 하나는 이제 by the students for people. 학생인데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어떤 그런 사업들. 그런 거가 있다는 거죠. 요 4가지로 나뉘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하는 거를 하세요. 이렇게 구글을 해보잖아요.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딱 하면 요런 게 찾아져요. 3분 만에 고민 해결. 이거 어떻게 찾지? 첫 번째 거. 제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까요? 되게 진부합니다. 어른들은 맨날 그런 얘기해요. 네가 좋아하는 걸 하면 돈이 따라올 것이다. 네가 좋아하는 걸 해라. 그래야 성공한다. 그래서 이제 많은 젊은 친구들이 그 얘기를 듣고 해보다가 에이 좋아하는 거 하니까 안 되네.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으로 이제 그 젊은 학생들 가운데 그런 얘기죠. 성공한 덕후. 네, 좋아하는 거를 해서 사업을 한다거나 직장을 얻는다거나 굉장히 예외적이지 않습니까? 왜 교수님 똑같은 얘기를 또 하냐. 그래요. 똑같은 얘기일 수 있습니다. 인정. 진짜 좋아하는 거 뭡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거 뭐예요? 제가 이탈리아 사람들 만나면 그렇게 얘기해요. 니네는 마늘 먹지? 우리도 마늘 먹어. 러시아 사람들 만나면 뭐라고 하냐면 야, 니네가 전 세계에서 술 제일 잘 마시는 거 같지? 한국이 아마 2등은 할걸? 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술을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만 술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은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술 좋아하는 게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즐기되 책임있게 행동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학생들도 술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이 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스핀츠, 다른 하나는 팔텐더. 이 2가지 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아주 귀엽게 생긴 친구, 이 친구가 이제 트래버 에버트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요 스핀츠라는 사업을 만들었어요. 브로드하게 보면 이게 와인 액세서리라는 건데 우리말로 주류용품이라고 했습니다. 술 도매상 같은 데 가면은 술 말고 와인 따는 거라든가 이 와인 액세서리는 뭐냐면 술을 마실 때 필요한 거 그런 거죠. 2012년에서 13년에 이 사업을 했고요. 귀엽게 생겼죠? 예, 대학생이에요. 아이디어는 이런 겁니다. 이거 아시죠? 이거 조승우 타짜. 이거 뭐라 그래요? 맥주가 씨앗이도 안 됐어. 안 찬 맥주를 누가 좋아합니까? 플로리다의 그 뜨겁고 습한 날씨. 얘들은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이렇게 천막을 쳐놓고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 텔레비전 뭐냐면 이게 풋볼이에요. 풋볼 경기를 보면 그러니까 미식축구죠. 대학 축구가 굉장히 강해요. 그 동네는. 가을이 되면은 주말마다 아주 주차장에 차 댈 데가 없어요. 밖에 나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걸 테일게이팅 파티라고 하는데, 이거 하는 것 때문에 도저히 이 도시가 완전히 마비가 돼요. 그 전체 그 동남부에서 동문들이 그 조그만 마을로, 게인스빌이라는 조그만 마을로 몰려와서 풋볼 보려고요, 주말마다. 근데 이 와중에 맥주가 이거 차갑지가 않네? 실망스럽잖아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맥주를 어떻게 하면 빠르게 냉각시킬 수 있을까? 미리 얼음에 재는 맥주. 당연히 누구나 준비하고 싶죠.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어쩔 때. 준비 안 됐을 때가 있어요. 아니면 너무 많이 마셔서 더 이상 찬 맥주가 없을 때. 더운 맥주를 마셔야 되는데 누가 좋아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야, 어디서 들었는데 맥주를 그 아이스박스에다 넣고 이렇게 뱅글뱅글 돌리면 맥주가 차진다더라, 금방.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래서 요걸로 만든 거예요. 요 제품이 바로 스핀칠이라는 제품입니다. 스핀은 돌리는 거죠. 칠은 뭐냐면 차갑다, 캄다운, 칠, 뭘 얘기하는데 그런 겁니다. 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 아이디어, 지금 제가 그 아이디어를 재밌게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는 그 아이디어가 엔젤 해커톤이라는 데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나왔냐면, 얘네들이 그 엔젤 해커톤에서 막 이제 아이디어 경쟁을 하잖아. 비즈니스 경쟁을 하는데, 아이디어가 안 나온 거예요, 얘네들이. 안 나오니까 밤에, 어떡하지, 내일 발표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술을 마시기 시작한 거야, 지네끼리. 마시기 시작했는데, 정말 그때 차갑지 않은 맥주를 마시게 된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페인 포인트. 이거 정말 짜증난다. 이걸 차갑게 할 수 없을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연이죠. 우연한 상황, 자기가 어떤 삶의 절박한 상황에서 어떤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아이디어는 안 떠오르고 차가운 맥주 마시고 머리를 좀 식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쥐어짜는 그 순간에 이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처음 만든 게 드릴에 이렇게 석션컵을 달아가지고 팔아. 얘네들 홈페이지에 가면은 아직도 그게 초기 아이디어, 마크업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이 해커톤에서 그걸 발표를 했죠. 우연인 거예요. 우연히 어떤 삶의 불편함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개발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하필 자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사람들이 계속 하게 돼요. 여러 번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지식이 늘어요. 그렇죠? 좋아하는 기관이 연인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술을 좋아하다 보면 술에 대해서 지식이 느는 거예요. 돌리면 차진다. 이것도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걸 알았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간단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상품화, 사업화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초기 자본을 킥스타터를 통해서 확보를 했고 아주 간단하게 했지요. 그 다음 자본만 가지고 회사가 서는 게 아니죠. 초기 사업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에코시스템의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어디서 했냐면 이노베이션 헙이라고요. 이게 이제 유니버스 플로리다 거기서 운영하는 창업 인큐베이터 이런 게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백그라운드가 꼭 공간이고요. 이 친구가 아까 보여드린 트레버 에버시죠. 이 사람이 댄 루아라고 이 사람이 바로 엔젤 캐피탈리스트입니다. 동네에서. 이런 사람의 지원을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다 이노베이션 헙의 직원들이고 또 동료들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 창업을 한다고 해서 혼자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좋아하는 걸 지금 시작했지만 또 이렇게 기성의 마련되어 있는 인프라스트럭처와 에코시스템의 지원을 받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사업은 바텐더라는 사람입니다. 바텐더가 아니고요. 바텐더예요. 바텐더라고 하죠, 우리는. 보세요. 이 친구 이름은 닉 푼드라라는 친구예요.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고요. 중간고사를 B를 맞았죠. 왜 B를 맞았니? 그랬더니 자기가 투자자 상담하느라 준비를 잘 못했대요. 그리고 나중에 기말고사를 A를 받았어요. 학생으로서 수업을 하면서 창업을 한 거예요. 이 친구가 아주 매력적입니다. 왜? 자기가 사업하느라 성적을 못 받은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그걸 딱 인정을 해요. 그거 가지고 컴플레인 하지 않아요. 난 사업하느라 못했는데 창업 프로그램에서 왜 성적을 이렇게 주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메이크업 하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카운터 오퍼. 니고시에이션의 기본이죠. 이 친구 사업이 또 재밌어요. 독특한 점은 뭡니까? B2B예요. 학생 창업은 대체로 B2C가 많습니다. 회사 간의 거래나 어떤 그런 걸 잘 많이 그런 걸 이렇게 외부로 노출되지가 않잖아요. 잘 모르니까 소비자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많이 하죠. 이 친구는 B2B예요. 왜? 이 친구는 바텐더를 직접 해봤다는 거 자기가. 바텐더를 직접 해보니까 인벤토리 관리가 아주 바운형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더라. 이런 어떤 자신만의 페인 포인트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 인벤토리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보세요. 이 그림 한번 보시면 엄청나게 바르게 많죠. 이 많은 술들을 바텐더들이 따라요. 샷당 얼마, 글라스당 얼마 이렇게 파인트당 얼마 이렇게 팔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제가 두고 커피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한 파인트가 이게? 그럼 이게 이만큼 남을 수도 있고 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손님은 좀 꽉 채울 수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스필리지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애는 많이 주고 어떤 애는 조금 주고. 그러다 보면 괜찮아. 내가 바텐더인데 한 잔 더 줄게. 좋아하는 친구가 왔어. 공짜로 한 잔 주고. 그러니까 이게 이를테면 블루 라벨 이런 거를 한 병을 파는데 이게 대체 얼마를 팔아야 한 병이 브레이크 이븐이 되는지 몇 잔을 팔고 얼마가 남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알 수 있는 방법입니까? 그 다음날 바텐더랑 주인이랑 둘이 만나서 아니면 주인이 혼자서 이 모든 병들에 남아있는 액체의 술의 양을 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죠. 대체 우리가 몇 잔을 더 팔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서플라이를 더 주문을 해야 되는지, 그거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여기 보여지는 건 뭐냐면, 저울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액체니까 저울로 한번 달아보자.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저울을 딱 달면, 요게 엑셀 화면으로 그게 측정된 용량이 딱 기록이 되면서 이걸로는 니네가 돈을 얼마를 벌 수 있어. 아니면 얼마를 벌었어. 이런 걸 정리해 주는 게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를 한 100개 넘는 바르를 놨다가, 다시 올려놨다가, 놨다가, 100개만 돼도 100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이게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씩 하는 거죠. 1초에 한 번씩 해도 100초잖아요. 잘 그렇게 빨리 안 되죠. 힘들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인 거예요. 아주 불편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나왔어요. 잠궈 놓는다는 거예요, 열쇠로. 그 바텐더들이 자기네 맘대로 못 주게 그 주인이 그러면은 뭐 매번 그걸 따져내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요렇게 게이지를 다는 게 있어요. 끝에 이게 끝이죠. 여기 액체가 나올 때 얼마가 나왔는지 게이지를 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바를이 100개면 이거 100개 사야 되잖아, 이거. 바를 하나 더 살 때마다 또 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바를이, 이 게이지가 좋긴 한데, 이 게이지는 이 병에, 이 술병에 담겨있는 액체가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맨날 이 바코드 이거 등록해야 되잖아요. 얘는 진빔, 쟤는 깔로아, 이렇게 다 등록을 해야 돼요. 귀찮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내놓은 솔루션이 이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자. 눈대중으로 그냥 대충 보잖아요. 눈대중으로 보니까, 그럼 그냥 눈대중으로 보지 말고, 스마트폰을 이렇게 대면, 이 바를이 딱 뜬단 말이죠. 이게 다 등록이 돼 있어요, 얘네 앱에.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밀고 당겨서 어느 정도 남았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전 페이지에서 봤듯이, 엑셀 스프레드시트에, 이 병으로는 뭘 하고. 그럼 이 솔루션은 얘가 무슨 술인지 종류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도 알게 되겠죠. 남은 양, 이런 걸 알게 되겠죠. 자, 여기서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학생들이니까. 이게 그럼 베스트 솔루션이냐? 베스트 솔루션 정의가 뭡니까? 여러 가지 있겠죠. 정확도, 걸리는 시간, 경험, 얼마나 이지한지, 이지니스, 그죠? 등등등등등 나오겠죠. 그럼 베스트 솔루션이냐? 딱 봐도 아니죠. 베스트 솔루션은 아니에요. 아니, 손으로 밀고 당기면 이게 틀릴 수가 있잖아요. 정확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 생각은 뭐냐면, 이 병에 있는 그림마다 나름의 특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기 사람 머리, 이런 식으로.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저 사람 실제 병에 사람 머리면 앱에 있는 병에도 사람 머리. 이게 무슨 AR이어서 실제 병을 찍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갖다 대는 거지. 진빔을 딱 갖다 대면 진빔이 딱 떠요. 그럼 이거 조절해서 하는 겁니다. 엄지손가락이 좀 어긋날 수 있잖아요. 휴먼 에러가 있어요. 휴먼 에러. 그렇지만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는 자기가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얘가 제일 말이 된다는 거예요. 얘가. 네. make sense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훨씬 better라는 거예요. 다른보다. 이게 완전히 베스트냐? 아니에요. better라는 거예요. 다른 거에 비해서 훨씬 낫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temporarily 요 시점상 가장 베스트 솔루션이 되는 거죠.